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민의당 대선 예비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가 어제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올 초부터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여수를 찾고 있는데요. 전남 경제 중심지인 동북권이 호남 정치 지형의 교두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 들어 세 번째 여수를 찾은 손학규 전 대표. 안철수, 천정배 국민의당 대선 예비주자들의 경쟁 속에 여수 시도의원과 주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손 전 대표는 개혁 세력을 아우르는 대표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탄핵 정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까, 이런 것을 여수 시민들과 함께 의논하고자 왔습니다. 이처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전남 지역 가운데 특히 동북권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문재인 전 대표가 여수 수산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행보도 여수와 광양으로 향했습니다. 야권 성향이 강한 호남에서 전남 동북권은 우회적인 정치적 교두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 경제의 60-70%, 전남 인구의 50% 가까이가 집중된 동북권은 정치 지형적으로도 요충지라는 분석입니다. 남양 경제벨트의 중심인 전남 동북권. 대선 후보들의 호남 민심 잡기는 탄핵 정국과 맞물려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고리사채 의혹을 받아온 광양시 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에서는 의회 부정선거 의혹이 일단락됐지만 제명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고리사채 논란을 일으킨 시의원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광양시 의회 이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뒤 1년 6개월 동안 이자로만 1,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계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의회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의회는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건을 상정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리유리 해보고 하려면 본회의 상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 안에 결론 내도록 해야죠. 한편 여수시 의회 의장 부정선거 의혹은 사건 당사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시의원과 소속 정당 간의 갈등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김인숙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김 의원의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명예실추가 많이 됐는데 중앙당으로부터 제소해라는 오늘 공문을 받고 제가 다시 의의를 제기할 생각이 있습니다. 반면 전남도당은 김 의원이 다른 정당 소속인 박정채 의장을 지지한 것 자체가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의회가 구금된 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신민호 의원이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김인곤 의원도 같은 명칭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의 조례안은 한 차례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한 것이며 김 의원의 조례안은 의정활동비와 함께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구금 의원의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안을 찬반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 처리돼 기득권 챙기기라는 비난을 샀습니다.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사업의 하나로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다음 달 20일까지 테마파크 조성 여건 분석과 대상지 선정, 콘텐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어린이 테마파크 안에 지역 여건에 맞는 놀이와 체험, 전시 시설을 갖추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컨셉에 맞춘 청소년 시설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가시화된 가운데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모두 전체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후 철강업계는 제품 가격 상승과 중국 내 철강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양호한 매출 성적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사드 배치 방침에 반발해 중국 측이 여행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철강업체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이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역으로 중국산 철강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시장이 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재 수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무역 규제나 불이익한 조치는 없었습니다만 저희 광양제철소에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석유화학 업체도 사드 보복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의 주 생산품인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을 중국 측이 터무니없이 강화하면서 중국에서 제품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화케미칼이 생산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폴리실리콘도 느닷없는 반덤핑 조사로 관세 폭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 철강업계나 석유화학업체 모두 아직 중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큰 폭의 무역 제재가 현실화될 수 있어 지역 관련 업계마다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광양시의 인센티브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못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을 위해 지난해에만 공사 예산 40억 원과 지자체 매칭 지원금 13억 원 등 53억 원을 화물선사와 운영사에 환적화물 인센티브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광양시 의회가 인센티브 예산을 삭감한 데다 광양시도 자체 예산 편성에서 제외시켜 광양항 환적화물 유치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한진해운 사태로 환적화물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인센티브 지원책마저 마련하지 못해 물동량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가장 넓은 바다와 섬을 가지고 있는 전남. 이곳 여성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전남도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하기만 합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어촌마을 경로당. 할머니들에게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어촌에서의 삶을 물어봤습니다. 바닷일과 농산일에 집안일까지 억척스러운 삶에 남은 건 병든 몸뿐입니다. 별것을 다 했지. 디아까지해서 버려봤대. 거름내서 갈고 어휴 얻어갈라 진데서 무지하게 했어요 나는 일. 이거 골병도 저 허리 수술 3번이나 했다니까. 무릎 수술도 한 번 하고. 지난해 전남 여성어업인 215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성의 노동은 바다에서부터 육지, 집안일까지 이어지면서 평균 10시간 정도였지만 소득은 평균 3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로 일을 꼽았습니다. 좀 일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교육이든 병원을 가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가 도우미 제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심각한 여성 어업인들의 실태에 따라 정부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는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에서는 농업인을 분리해서 지원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전라남도의 대책도 이달 말쯤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얼마나 실효적 정책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양시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대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광양시는 전기자동차 1차 구입 희망자 20명을 선정해 1,900만 원의 전기자동차 구입비와 460만 원의 세제 혜택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모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입 차종을 결정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대리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광양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성과가 좋을 경우 올해만 53대로 늘려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일 빌딩에서 최근 헬기 무차별 총격을 보여주는 총탄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진실을 밝힐 핵심 증거인 탄환이 천장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탄환 발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일 빌딩 외부부터 10층 내부까지 이어지는 150개의 무더기 탄은 건물 밖에 헬기가 뜬 상태에서 총격이 가해졌다면 천장을 뚫고 들어간 총알이 아직도 천장 안쪽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국과수의 결론이었습니다. 만약 천장 안에서 실제로 총탄이 발견이 된다면 헬기 기총소사의 진실을 가릴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컨포 탄피, 깨진 유리창 등은 국과수의 감식을 의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총탄 발굴 작업은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굉장히 역사적 현장이고 가치 있는 공간인데 조금이라도 총탄 조사하면서 훼손될까 봐 이게 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 모시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과수는 총탄 발굴을 위해서는 천장을 완전히 뜯어내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천장을 뜯지 않고 금속 탐지기나 로봇 내시경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정확한 감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광주시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천장에 설치된 전등 부분만 떼어낸 뒤 구멍을 통해 총탄을 찾는 방법 등을 이번 주 중에 국과수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37년 만에 진실을 밝힐 순간이 다가왔지만 보존과 발굴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난제에 진실규명의 시간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버스가 운행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남도 한 바퀴 관광버스의 코스를 21개로 늘리고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코스는 고흥 연홍도와 거금도 유람선 관광 등이며 2개 코스를 연계한 1박 2일 상품도 함께 운영됩니다. 순천 지역 일반 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순천시는 지역 내 일반 주택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57% 수준인 LNG 공급을 내년 말까지 70% 선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순천 지역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LNG는 연평균 80만 원 정도 소요되지만 LPG 사용 가정은 평균 100만 원, 등유는 110만 원의 비용이 들어 연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오늘 출근길 나오실 때는 옷차림을 두둑히 하셔야겠는데요. 이 시각 현재 서울이 영하 5.2도까지 내려가는 등 내륙 많은 지역에서는 꽃샘 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서울 5도 안팎에 머물 걸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차츰 풀릴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곳곳에 눈과 비도 내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도를 중심으로 소낙눈이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1cm 안팎이 오다 그치겠고요. 오후에는 영서 남부에 최고 3cm,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경북 북부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서울 영하 5.2도, 춘천은 영하 7.4도까지 떨어져 있는 등 어제 아침보다 추위가 더 심한데요. 한낮에는 서울 5도, 청주와 전주 6도로 어제보단 기온이 조금 오르지만 여전히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고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일 텐데요. 주말 동안에는 영상 12도까지 오르는 등 초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